저는 어째 앞서 이제 박성대 김용남 전 의원 모습 보고 예. 저도 좀 아는데 충격적인 건 예. 울먹거리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자주 취재 예전에 제가 패널로도 많이 모시고 해서 잘 알고 예. 그런데 울먹거리는 모습을 사실 처음 봤고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병인데 지난번에 김영진 의원한테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에 져가지고 그런데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다른 방송에서 한 걸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예. 얼마 전에 당 행사가 있었는데 예. 지난번에 출마했던 자기는 단상에 올리질 않고 아하. 박문규 전 장관을 당원도 아닌데 올려가지고 출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완전 마음이 상했군요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요 이제 본 거죠 뭐. 네. 저 뒷자리에서 지켜만 보고. 요런 표현은 가능한가요? 삐졌다 뭐 이런 거. 충분합니다. 오, 예, 가능하다.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만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면 완전히 삐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예. 근데 정도로. 그거 자체가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판이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거고 판단을 내린 거죠. 예,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한판 승부에 합류한 분이시죠. 예, JTBC 보도국 정치팀장 앵커도 하셨는데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댓글에 JTBC 나오신 거예요? 많이 묻고 해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난해 퇴사를 했고요. 예. 원래 앵커 내려온 지는 뭐 한 5, 6개월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른 일을 해보자. 사실 보도국에서는 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일을 좀 해보려고 퇴사를 했습니다. 예. CBS 좋은데 일단 이 마이크가 되게 탐납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예. 앞으로 잘 살게. 진 작가님도 환영의 메시지 한 찰싹 주세요. 아니 저분이 저를 이 자리를 이끈 분이거든요. 그런가요? 그 조국 사태 때 예. 제가 정의당 탈당했다는 사실 밖으로 안 알렸거든요. 예. 굳이 그걸 보도를 하죠. 나는 이 싸움에 끌어들이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제가 몇 번 그때 전화를 단독으로 해가지고. 단독이었어요 그때? 제 후배가 물론 단독으로 쓰긴 했는데 예. 진 교수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죠. 제가 어떻게 확인을 된 안 거냐? 해드렸거든요. 끝까지. 근데 두 분이 원래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었군요. 저도 그때 이제 정치부장 6개월만 하고 내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섭외 잘했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이 또 잘 부탁드리고. 자, 그럼 먼저 첫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원칙과 상식의 새 의원이 신당의 청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자, 가칭 미래대연합이네요. 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그리고 정치혁신포럼 당신과 함께 소속의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까지 5명의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칭 미래대연합 창당을 선언했고 1월 14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예고했는데요.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려면 개혁 세력, 미래 세력이 연대 연합해야 한다면서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회견에 동참한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은 각각 정의당,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해왔고요. 동참 직전에 탈당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제 가장 관심 모으는 것은 다른 세력과 연대하는 이제 빅텐트 신당의 출연 여부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회견 이후에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통 분모가 손에 잡히면 다 같이 가는 빅텐트 신당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늦어도 설 전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조응천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보수 진영과 연대가 야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예. 국민이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최소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제 창당을 선언한 상태. 자, 다른 세력과 어떤 세력의 공통점을 만들어지 이 부분은 관심사인데 진 교수님 먼저 논평 주시면.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그 이낙연 신당 이쪽하고는 약간 헤게모니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볼 땐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거든요. 원칙과 왜냐하면은 상식에서. 우리가 무슨 이낙연 대표를 따라서 탈당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당을 할 때 당신들이 들어와라 뭐 이런 거고 또 그쪽 입장에서 그건 또 곤란하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두 세력이 그냥 하나가 되기로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하나가 되기로 좀 합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좀 다르거든요. 예. 아마 여기서 이 관계 속에서는 사실 헤게모니가 이준석 신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새를 과시한다라고 하나 예. 뭐라 그러죠 그걸? 저도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는데 예. 약간 뒤로 이렇게 앉은 느낌? 그렇죠. 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자, 오세요. 접수합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꿇고 들어와라 뭐 이런 태도인데 이낙연 전 대표 때 같이 합시다 이랬다가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고 신당이 좀 미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약간 이렇게 뒤로 좀 지지율이 깡패라고 지지율이 이제 높게 나오면은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자세가 예. 그 이준석
그 전 대표. 대표의 그 행보에도 나중에 그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정치라는 것은 예. 예우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오히려 소수자일수록 더 살펴주고 그 다음에 자존심 세워주고 이런 것들이 정치 과정인데 뭐 예. 내가 세잖아. 나한테 붙어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건 아직까지는 뭐 아직은 모르지만 예측이고 예. 예. 자, 박성태 저는 이제 실장은 이게 제 세력이 이른바 삼지대를 표방하는 제 세력이 다 손을 잡고 통합으로 정말 될 수 있느냐 이건 예. 절박함의 강도에 따라 다른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전 한 6대4 정도로 통합을 할 수 있겠다. 아. 과거엔 좀 부정적이었는데 아. 요즘 그쪽에 나와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하. 아유 뭐 진보고 보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다 합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박원석 전 의원 집이 저희 집이랑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거리 넘어입니다. 목소리 크게 부르면 들릴 정도. 박원석 전 의원의 예, 집이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수랑도 손잡고 할 수 있냐? 정의당 다른 출신이니까. 분들도. 예, 예. 다 했냐? 지금 진보 보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예. 그리고 까놓고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진보 보수냐? 아하. 그냥 편의적으로 두 쪽으로 나눈 거지. 아하.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임은 옛 세력 대 신세력, 아. 진보 보수로 이념을 나누는 세력 대 그냥 민생을 따지는 지금 삼지대 세력. 아하. 이렇게 하면 합칠 수 있다. 아하.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는 예. 좀 이상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려면 민생으로 좀 더 와닿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상은 뭐 오늘 우원칙 내는 거 보니까 별로 그런 건 없고요. 예. 뭐 AI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 와닿진 않아요. 근데 아하. 나중에 절박하면 서로 이제 비례대표 배분 문제를 할 때 지분 배분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를 버리고도 기호 3번 7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치는데 그 힘이 많이 작용될 거고 절박함이 좀 약해지면 아 내가 쪽팔리게 어떻게 리밋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아, 창피하게. 어떻게, 예. 리미트로 들어가냐 그러면서 약간 JTBC에서 이런 말씀 안 하시더니 너무 편해지셨는데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 공중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김수민 평론가 두 분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빅텐트 잘 될까요? 일단 근데 이 일직선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하면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원칙과 상식이든 간에 중간지대 정당이라는 성격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예.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조홍천 의원이 이제 최소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뭐 너무 강하게 공통점을 찾지 않고 약한 공통점만으로도 함께하는 이런 전선을 그려볼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그러면 차별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대 양당과의 차별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폭이 좁으면 거대 양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폭을 넓히면 그럼 거대 양당하고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단순히 중간에 있는 거 아니냐?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좋은 해석이에요. 네, 거대 양당을 이제 후라이드 대 양념의 구도로 비유를 하자면 예, 새로운 노선이 아니라 그냥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 돼 버리면 예. 결국에 후라이드 대 양념의 구도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간장 치킨이라든지 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김수민 평론가 이 박성태 실장이 오신 게 더 평론이 더 그 색깔이 원래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습니까? 예, 원래 아주 이게 좋아요. 왕갈비 양념을 쓰면 성공인데 수원 걸로. 극한 직업에 나오는. 극한 직업에 네. 알겠습니다. 자, 재밌네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소식을 가보면 이제 네 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영입 인사가 뭐 시민사회단체 뭐 변호사가 아니라 기업인이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일단 오늘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 의공학과 교수, 예.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전상범 전 의정부 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영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과학 및 법조 분야 인사들로 이번 총선에서 이들은 다 지역구에 출마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러면서 인재영입위원회의 조정훈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접 제안으로 갤럭시로 유명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영입을 추진 중이다라고 알렸습니다. 추진 완료된 건 아니고 네. 설득 중이다. 네, 추진 예. 중이다라는 예. 것을 알린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는 2월 초까지 국방, 바이오, 행정 등의 여러 분야에서 추가 영입 발표를 함으로써 총 40여 명의 인재 영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다른 한편 또 이제 국민의힘을 떠나는 분도 있는데 김용남 전 의원 가칭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김용남 의원 저희 방송에 출연했을 때 천하용인의 떠난 용의 자리를 메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정말 메울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탈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저의 곁에 남아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수원, 특히 팔달구 주민 여러분께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용남 의원이 약간 좀 울먹이셨네요. 네. 탈당의 변을 밝히면서. 네, 예. 김용남 전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에 입당해서 줄곧 당을 지켜왔지만 더 이상 당 개혁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갖기 어려워 탈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예. 김 전 의원이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한때 반 이준석계 인사로 분류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김 전 의원이 쓴 적도 있고요. 예. 이 전 대표에 의해서 당 윤리위에 제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하. 예, 그런 김 전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된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의힘이 비민주적 사당이 돼버렸다. 이 이유로 탈당한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수원 지역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당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 인재 영입 행보를 좀 평가를 해보죠. 또 과학기술적으로도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입 성과를 한번 평가해볼까요? 진 교수님부터. 이게 뭐 평가할 만한 뭐랄까 굳이 이거 평가해야 됩니까? 영입 하나보다 하면 되는 거지. 그 뉴스가 나왔어요. 예. 이게 바깥으로는 이렇게 예, 인재영 박성태 몇 호 몇 호 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1호부터 쭉 있고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일단 국민의힘만 놓고 본다면 지금 대외적인 인재영입 말고 내부적 인재영입이 지금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용산에 있던 분들이 지금 다 영남 좋은 쪽으로 30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인재 공급으로 구조를 하고 인재 있기 때문에 공급. 예, 인재 공급인 아. 거고 지금 사실 인재영입이라고 발표하는 분들 중에 물론 다들 훌륭하시고 괜찮으신 분들이겠지만 눈길이 확 가는 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없나요? 그건 뭐 솔직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아. 예, 그래서 그것도 그냥- 웬만한 분 데려와도 이제는 가지도 않아요.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에 이제 선거 때마다 몇 번 이제 지쳤고 예. 그다음 그렇게 영입한 분들이 뭐 특별히 무슨 활약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가 대부분 있다가 또 그냥 탈당해 버리시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하고. 예, 불출마 선언하고 뭐 이러니까. 예. 그래요. 예. 박성태 실장님이 용어가 아주 인재 공급. 예, 인재 공급. 자, 김용남 전 의원 같은 예, 김영남 경우는 의원. 예. 보니까 이제 뭐 나도 국민은 속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속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팔달구에 누굴 내려보낼 모양인 거죠. 아마 거기 좀 예. 기대를 했을 텐데. 박문규 선대부 예, 장관. 특별하시는 거, 내부 예. 영입, 내부 영입 인재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예. 실망해서 공급이 나갔습니다. 되다 보니까 이제 나간 거고. 예. 아니 근데 이분이 제 기억 속에는 그 안티 이준석으로 굉장히 강한, 굉장히 많이 싸웠죠. 굉장히 강한 인들이 남아 있는데 예. 가가지고 또 이준석 대표가 또 환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뭐지? 이준석 대표가 많이 변했습니다. 따뜻하게. 예. 넓은 품을 네, 보여주게 넓은 품을 하는- 보여주고 어. 있습니다. 예, 영원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제대로 대우 못 받으신 것 같다. 음. 그런 메시지도 던지고 있기 예. 때문에 뭔가 큰 폭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앞서 이제 박성대 김용남 전 의원 모습 보고 예. 저도 좀 아는데 충격적인 건 예. 울먹거린 거 처음 봤어요. 시장님. 예. 자주 취재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 패널로도 많이 모시고 해서 잘 알고 예. 그런데 울먹거리는 모습을 사실 처음 봤고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병인데 지난번에 김영진 의원한테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에 져가지고 그런데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다른 방송에서 한 걸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예. 얼마 전에 당 행사가 있었는데 예. 지난번에 출마했던 자기는 단상에 올리질 않고 아하. 박문규 전 장관을 당원도 아닌데 올려가지고 출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완전 마음이 상했군요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요 이제 본 거죠 뭐. 아, 예. 저 뒷자리에서 지켜만 보고. 요런 표현은 가능한가요? 삐졌다 뭐 이런 거. 충분합니다. 그건 예,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만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면 완전히 삐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상했다. 예. 근데 정도로. 그거 자체가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판이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거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배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충성한다고 했는데 약간 어긋난 것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게 왜냐면 있었죠? 저번에 이제 대선 전에 예. 대선 때 한창 아. 그 이른바 왕자 파동 있었잖아요. 손바닥의 왕. 예, 그때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예. 시사 프로그램 나가서 음. 누군가 아니 손을 씻으면 지워졌을 텐데 안 지워진 거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손가락으로 위주로 씻었나 보죠. 이래가지고 좀 엇갈린 충성 때문에 오히려 곤욕을 치러서 그때 이미 끝났다고 본인은 이제 판단을 했어야죠. 예. 그 제대로 이렇게 그 보호를 못 하고. 그 김용남 전 의원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때 난 끝난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 행보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얘기는 민주당 얘기인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당 상황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평산마을 인근의 통도사에서 열린 신년 할애 법회에 참석을 한 다음에 문 전 대통령 자택에서 문 전 대통령 예방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계기를 만들어달라라고 했고 정치가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비상한 시기로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에 당내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 단단하게 결속하는 민주당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친명계 일각에서 잔류를 택한 윤영찬 의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출신 의원들인 고민정, 또 임종석,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 비판 입장문을 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 혁신행동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냈습니다. 탈당파 못지않게 당원과 지지자들을 분노케 한 것은 탈당파와 행보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던 윤영찬 의원의 잔류선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 의원은 그간 대선 경선 불복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고 윤석열 정권보다 더 혹독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난해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설화로 공관위 컷오프가 거론되자 번개처럼 태도를 돌변해 비주류 3인방을 배신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윤 의원이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행위를 감싸고 도는 임종석, 고민정, 윤건영 등 소위 청와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어떤 잘못도 눈 감아주고 비호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총선 출마 움직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들이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를 한다니 황당하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예. 제가 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인터뷰했을 때 윤영찬 의원이 왜 남았느냐 이렇게 여쭸더니 임종석 전 실장과 매우 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자 일단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하나 되라 반드시 승리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 교수님부터? 그냥 뭐, 그럼 뭐라 그래요? 둘이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교과서적인 메시지다. 아무런 정보 가치 없는 말씀을 하신 거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의 말이. 그럼 거기 찾아갔는데 그럼 그래도 당이 둘로 쪼개져야 치열하게 싸워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당이 하나가 돼서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덕담 수준. 자, 박 실장님.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뭐 과 통합. 혁신의 통합 뭐 있잖아요. 예. 친명계 하는데 뭐 다 혁신짜리 붙으니까 예. 어떤 곳이 진짜 혁신인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이게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른바 비명계 이쪽을 몰아내서 자리를 좀 더 비우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자꾸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배척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뭐 경쟁은 조금 뭐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데 예. 좀 과격한 모습으로 배척을 되면 상처만 남고 갈등들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자제합시다라고 구체적인 멘트들이 좀 더 있었으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됐다. 예, 그냥 단결만 하면 이건 그냥 착하게 살자랑 비슷한 얘기일 수가 싶거든요. 싸우지 마라. 예, 그래서 좀 더 그러면 너무 여지를 많이 두면 서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원칙과 상식만이 아니거든요. 이른바 이제 친문계라고 알려진 이 사람들에 대한 공격까지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천 경쟁이 엄청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돼서 떨어뜨려내지 않고선 자기들이 비비고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요. 억지로 만들어내게 하는 거고 또 이거 갖다 이재명 대표가 또 즐기는 거거든요. 왜냐 이재명 대표도 사실 당 밖에 있었잖아요. 안에 들어와서 자기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고 예. 오로지 지금 나한테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 위주로 그냥 채우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애초에 있고 애들 넣겠다라기보다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걸 갖다 그냥 방관하는 이런 태도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이런 공격들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분이 이분이 또 그게 고구마잖아요. 예, 박수수 시장이 굉장히 웃고 계시는데 자 윤영찬 의원의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또 민주당 내에 친명 대 친문계 대결을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수인 평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네. 공천 과정까지도 좀 뭐랄까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또 계속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친명계의 흐름이 좀 주목할 만한 게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때마다 이거는 이낙연 신당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서로 하고 다르게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 이제 원외 인사들로 중심이 된 혁신행동 같은 경우는 또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공격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 정서가 여기 보면은
임종석, 노영민 전 실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사실 좀 더 나아가면 예. 이들의 이런 쪽의 팬덤의 인터넷의 게시글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 사실 파다하게 이쪽에서 또 퍼져 있어요. 그쪽 정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팬덤에서 약간 그 양동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좀 기댈 수 있는 것은 기대면서도 아하. 또 일정 부분은 친문 직계 쪽을 압박하는 아. 예, 이런 플레이가 또 당분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묘한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친문계 익명의 관계자가 익명. 이재명 대표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굳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당의 통합을 위해서 추스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또한 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묘한 신경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검찰 정권 부르는 데는 자기들이 다 기여했지. 이게 자꾸 이렇게 해석본들이 나오니까 예. 아예 이런 해례본이 안 나오게 아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예. 훨씬 깔끔하지 않나라는 아. 그런 생각이 합니다. 예, 그래요. 자, 민주당에 여기까지 해리본이 하고. 나와요. 자, 지난 2022년 9월 대통령이 이제 박미중 불거졌던 자막 논란, 오늘 관련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이 MBC에게 정정 보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 그 사태였죠. 예.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가 외교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에게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의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라고 주문을 했고요. 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MBC가 부담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제안한 음성 감정을 양쪽이 다 수용을 해서 음성 감정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예. 전문 감정인도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한 분이. 그렇습니다. 예. 확정을 안 했는데 그래도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거고요. 예. 외교부에서는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예. 반면에 MBC 측은 외교부는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면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그냥 그렇게 판결이 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MBC 입장에서는 이걸 보도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사안인데 그들이 단정을 지었단 말이죠. 예. 보도한 것 자체가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허위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사실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허위일 수도 있는데 예. 그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면은 애초에 자막 붙여가지고 방송에서는 안 됐던 거죠. 정확하게 뭐 바이든이다. 뭐, 그렇죠. 뭐 그게 이렇게 확인이 안 돼- 썼으면 안 됐었을 그렇죠. 것이다. 예. 자, 그다음에, 박성- 예. 그다음에 최소한 그렇게 실수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지적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때 정정 보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이거 법원까지 간 게 유감입니다. 이런 것까지 법원에 들고 가야 되나? 그쪽 이게 박 실장님. 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법원에 이제 제소한 것 자체도 좀 이 외교부에서 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저는 이제 현업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보고 해서 이거겠구나라는 하나의 상을 가지게 되죠. 예. 근데 당시 MBC는 용산에 있던 사람들에게 확인을 했거든요. 예. 이런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용산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도 전에 확인했을 그렇죠. 때. 보도 전에 음. 이거 보도하지 말아줘라고만 하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들은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보도가 안 된다면 발음이 좀 부정확하거나 그러면 약간만 이게 뭐 이렇게 입 모양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보도를 아예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문 분석을 다 한 다음에 보도할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전후 맥락과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보도를 하는 건데 예. 지금 뒤에 와서 이제 대통령이 절대 그게 아니다고 해서 이제 예. 다 날아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다 소송까지 그러는 이건 과하다. 예, 그리고 과하다. 하나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은 뭐 존중을 하지만 예. 정정 보도를 내라는 거는 바이든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확실치 않은데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니 정정해라라는 말과 그런 표현 정도입니다. 근데 감정 불가로 나왔으니까. 감정 불가예요. 예, 예. 원래 이제 그 확인된 것까지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에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건 다 땡땡땡 불가고 이제 아까 제가 방송에서 쓰면 안 된다는 용어 예. 그 박갱커님이 얘기해 주신 그 용어가 좀 나오고 어떡하니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예. 전후 맥락으로 사실
뭐 충분히 몇 군데 확인해서 이거 예. 맞지 않아요 했을 때 반론이 없었으면 저는 MBC는 보도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음. 정정보도도 법원에서 뭐 확실치 않으니까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법적으로 하면 그런데 예. 그러면 사실 보도는 상당 부분 위축될 수 있죠. 사실 그리고 MBC만 보도한 게 아니고 130개 언론사도 같이 보도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예. 똑같이 다 그 정정 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계속 그때 JTBC 도 진행할 보도했죠? 때인데 여러 명 막 사무실에서 10명 넘게 계속 들어봤어요. 예. 물론 아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 7대3 정도로 예. 원래 MBC 보도처럼 들린다 아.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기계도 이렇게 판정을 못 한다는 걸 음. 뭐 소송까지 가오르지 저는 그건 사실 의문입니다. 네. 그래요. 그냥 본인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본인은 아니라고 했다. 예. 근데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도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성급하게 이렇게 판단했다. 그 정도만 유감 표명만 가고 그냥 피차 끝날 문제인데 이걸 예. 가지고 또 싸움을 하고 법정까지 가져가고. 김수진 평론가는 관련 논쟁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판결이 저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허위 보도였다라는 판결이 난 건데 이제 예. MBC 측에서는 허위라는 권리- 감정이 안 됐는데 왜 우리가 우리가 정정 사과해야 보도해야 되냐 예. 이렇게 돼서 예. 이걸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더 실어서 판결을 해야 될지 저 개인적인 짧은 소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2심 판결이 또 다른 결과가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또 항소심이라든지 이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2심 판결 나가서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이것이 또 한국 언론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해프닝이죠 이런 거 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좀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웃을 수 있는 해프닝인데 그래도 이게 뭐 이게 왜? 예. 권력자가 너무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예.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예. 판결대로라면 방송 뉴스 보면 뭐 음주 단속 과정에서 뭐 인터뷰 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못 따요. 술 취해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 교수님 발언은 여기 안 하시고.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예. 분명하게 MBC 쪽에서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그걸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예. 그걸 좀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반론을 폈으면은 그건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무시했고 그냥 갔던 그런 문제가 있던 거죠.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 다만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도한 이후에라도 정정하거나 수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당사자의 주장으로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되는 거니까 당사자가 사실 말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 권력자들의 말을 다 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반론으로 그건 충분히 다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김수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